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가루 앞에 담대하라. 먹을 때는 당당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정소희 선수와 같이 대각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안혜진 선수가 지난 7월에 왼쪽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했고 굉장히 좀 떨릴 것 같아요. 강한 서브 잘 받았고 실바 이윤정의 디그 동점 찬스 복귀는 실점으로 연타 임명옥이 살렸습니다. 다시 가요 스파이크 잘 때렸어요. 강소희의 리시브 살려놓고 권민지 가로막혔어요. 실바 연타 이윤정이 살렸고 문정원 알고 있었습니다. 받아놓고 다시 한번 권민지 윙오픈 다이빙 좋아요. 태그 살렸어요. 연타 넘어갑니다. 달리죠. 자 이번엔 오른쪽에 실바 막힙니다. 권민지 선수 쪽이 훨씬 더 그 블로킹 높이라든지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예. 한다의 리시브 잘 됐습니다. 실바 임영옥의 좋은 수비 중앙 호일 강타 안고 떨어집니다. 넘어가요 다이렉트 킬 아웃입니다. 자 그런데 번복이 되진 그런데 않았는데. 그런데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렵게 리시브 이에릭 성공입니다. 하나차 선수가 들어오죠. 안혜진 달려드는 실바 막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두 명의 블로킹이 완벽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진 연타로 수비됐어요. 이에릭 범실인가요? 네. 터치예요. 네. 치는 모습이죠. 야,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또다시 서브 범실 나옵니다. 리시브가 흔들려요. 자 세트를 끝낼 수 있는 도로공사의 찬스입니다. 이윤정의 선택 부키리치 다시 가요. 스파이크 결국 25대 16 1세트 한국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일단 GS 칼텍스의 공격 균형이 좀 많이 무너졌고 안쪽에 들어왔어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서브 득점까지. 자, 말씀하신 대로 5라운드 들어와서 이제 서브가 3득점이 있었던 문지훈 선수인데 하나차 부키리치 이번에는 밀렸네요.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차의 강타 밀렸어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안혜진 어렵게 살렸고 실바가 해결합니다. 자, 리시브가 약간씩 긴데 지금 안혜진 선수가 잘 잡아주고 있어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에 타나쳐 약간 흔들리고 있네요. 다시 흔들리면서 13대 13 동점. 흐름도 떨어졌지만 리시브 효율도 함께 맞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임명호 어렵게 받아냅니다. 급하게 가는데요. 연타로 밀어냈고 가운데 문지윤 블록아웃 득점. 잘 뛰었습니다. 유소연 넘어지면서 살렸어요. 이예림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다시 동점. 안혜진 강소휘 호의 공격을 안혜진이 수비로 받습니다. 한소진의 2단 연결 빠르게 옵니다. 처리 잘했어요. 네. 네.
안혜진, 실바 커버가 됐고요. 높게 스파이크. 부길치를 피해서 가운데로 왔고요. 서브 득점 지젤 실바. 플로터 서브 넣는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하나 들어가면서 실바가 2세트를 끝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쪽에 떨어집니다. 돌아온 도라이몽. 오해했었죠. 가운데서 문지영 막힙니다. 김세민 선수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홍사 블로커들 좀 이제 뺄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서 김세빈 재빨리 때려내면서 팬대치를 됐고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유소연 받고 빠르게 자 수비됩니다. 도키리치의 하이볼 스파이크 한다해 하나 넣고 다시 한번 유소연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윤정 어디로 배우나 선택 가로막기 유소연 하나 넣고 실버 차단 블로킹. 뭔가 좀 마음을 먹고 때렸는데 좀 타점이 많이 내려왔었고요. 김세민이 맞고 하나차 쪽으로 스파이크 한다 헤딩 강소희 백스텝 달려듭니다. 자 보크리치 받았죠. 다시 한번 하나차 성공입니다. 자, 이윤정 하나차 타나차가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스파이크 이해는 띵을 가운데 배유나 서브 득점 문정원 형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배유나의 이너 3세트 한국 들어온사 가져갑니다. 일단 그래도 잘 찾아냈습니다. 지금 짧았습니다. 이름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7대7 동점. 일단 좀 다시 이예림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이 됐네요. 안혜지 퀵업은 바운드가 됐고 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키네치 중앙 백어타 멀리 튀었어요. 블록아웃 득점. 스파이크 한다에 받았어요. 강소희 임명옥 디그 보키네치 밀어넣기 다시 임명옥 보키네치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안혜진 백토스 슈버 강소희 리시브 강소희 강타. 강소희 선수가 그래도 어느새 11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임명옥이 맞습니다. 이동 공격 배유나 오늘 끝날 때까지 못 잡을 것 같고요. 문정원 뱅글 돌면서 리시브 들어왔어요. 이거를 잘 넘겼네요. 뒤쪽으로 잘 넘겼고 이윤정 중앙 후 2연타 유선이 받았습니다. 앞설 수 있는 기회 GS 칼텍스 실버 블로커. 진짜 대단한 선수죠. 하나차 백토스 낮아요. 자 앞설 수 있는 찬스예요. 보키네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21대20 높게 띄워놓고 실바 자 수비했어요. 보키네치 넘어갑니다. 다시 보키네치 연타 한다해 실바 쪽으로 하이볼 스파이크 록아웃 득점. 이윤정 보키네치 잘 때렸어요. 네. 그렇죠 득점.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강소희 오픈
수비로 받는 임명호 한 걸음 더 도망갈까요? 보키리치 안쪽에 떨어집니다. 강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스파이크 터쳐 보키리치 매치 포인트 한국도로공사. 보키리치의 서브 실바 자 이것도 잡았어요. 아하 네 네터치가 선언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1. 한국도로공사가 연패를 끊어내면서 갈 길 바쁜 GS칼텍스를 멈춰 세웁니다. 자, GS칼텍스는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또 한 번 GS칼텍스를 제압합니다. 부키리치 선수를 비롯해 배유나 이예림, 타나차 선수까지 고른 활약이 인상적이었죠. 이에 맞선 GS칼텍스는 실바 선수만이 본전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배구가 시작되는 스페셜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박미 해설위원 그리고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수요일에 배구가 시작되는 또 특별한 하루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죠. 한국도로공사가 갈 길 바쁜 GS칼텍스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오늘 경기 같이 지켜보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준비를 할 때 일단 키플레이어를 위주로 가는데 네. 박미 해설위원은 다 잘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도로공사가 고른 득점을 하면서 김정민 감독이 차상현 감독에게 좀 미안할 정도로 오늘 도로공사가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는데요. 그중에는 사실 이 모두가 해결사 모드로 가서 네. 쪽은 뭐 임명우 선수가 너무나도 정말 잘 버텨줬고 이렇게 잘 버텨주다 보니까 이윤정 선수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여유 있는 그런 볼 배분이 돼서 부키리치뿐만 아니라 배유나 이예림, 타나차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했는데 특히 이 도로공사가 이겼을 때는 네. 부키리치는 물론 많은 득점을 하고 배유나가 보이는 날은 그래서 확률이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타나차 선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풀스윙을 했고 저는 오늘 이예림 선수가 참 눈에 띄었던 거는 문정원 선수 대신 이예림 선수가 들어갔던 이유는 공격적으로 좀 해보자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하지만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 뒤에 있던 서름을 다 씻겨내듯이 이예림 선수가 잘 버텨줬는데 오늘만큼은 강소희도 유소연도 아닌 이예림 선수가 한 수 위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준비를 잘했고 늘 선수가 뭐 늘 잘할 수는 없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예림 선수가 잘 보여줬고요. 이 임명우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오늘 뭐 서브 리시브 부분도 55%가 넘었고 또 디그 부분도 성공률이 95%면 진짜 이럴 정도로 네네네. 높은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실바 선수가 아주 잘 때렸을 때도 그 자리에 가 있었고 특히 강소희 선수가 오늘 극치 부진하긴 했는데 강소희 선수의 코스를 거의 코트 반을 차지하면서 잘 받아냈기 때문에 네네. 가운데 6번에 있는 선수를 오른쪽만 봐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했던 GS칼텍스의 공격 위에 있었던 부분을 오늘은 뭐 리시브만 잘한 팀이 아니라 공격까지 잘해주면서 갈 길 바쁜 GS칼텍스의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공수 집중력이 돋보였던 한국도로공사가 GS칼텍스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었죠. 말씀 주신 대로 GS칼텍스는 말 그대로 갈 길이 바쁩니다. 사실 순위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안심하고 편안한 팀이 어디 있겠냐마는 GS칼텍스로서는 그 쫓기는 입장에서 승점 석점이 정말 간절했던 순간이었는데 한 점도 챙기지 못했다는 건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기에 안혜진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맞아요. 오늘 승부수를 걸어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1점도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 분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뭐 컨디션도 실바까지도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경기 내용이었고요. 예, GS칼텍스가 지금까지 상위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즌 후반으로 오면서 떨어진 이유가 사실 저는 크게는 두 가지, 세 가지로 보면 아시아 코트 효과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한 유일한 팀이에요. 네. 물론 털려나다가 오긴 했지만 응원만 하고 있을 뿐 코트장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언니들 한수지 선수와 지금 정대웅 선수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기록적으로만 봐도 정대웅 선수가 코트장에 안 나올 때가 더 많고요. 특히 한수지 선수는 지난해 브루킹 부분에서 0.83을 1위 했던 게 올해 0.29면 떨어졌다 해도 정말
너무 많이 떨어진 그런 미들 브로커가 너무 약해진 그런 이제 GS 칼텍스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왼쪽에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힘을 내서 같이 동반으로 해결을 해주며 경기가 잘했던 부분이 지금 강소희 선수도 좀 떨어졌죠. 유선 선수 떨어졌죠. 누가 들어가도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미들 브로커의 약함이 그대로 나타났고 그래서 아마 차성희 감독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돌아가면서 하면서 뭐 경기를 잡는 경기도 있지만은 오늘처럼 맥없이 놓치는 경기가 있는 이유가 사실 가운데서 언니들이 좀 잘 버텨주면서 다른 선수들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또 선수들마저도 조금 지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GS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석점을 챙겼죠. 빠르게 연패를 끊었고요. 한편 갈 길 바쁜 3위 GS칼텍스는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4위 정관장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승점 한 점 차입니다.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입니다. 또 한 주 배구가 시작되는 수요일에 또 특별하게 박주미 기자와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사실 갑작스러운 배구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니 오늘 바로 이 소식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오전이었죠. 프로배구 남자부 최하위 팀 KB손해보험의 후인정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놨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 좀 캐봤더니 먼저 오늘 오전이었죠. KB손해보험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후인정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올 시즌 감독 사임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에 이어서 후인정 감독이 두 번째고요. 후인정 감독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적 부진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이유는 이런 멘트를 했어요.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KB손해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고 그동안 고생한 코치진과 선수들이 자녀 경기를 잘 마무리해 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시즌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 지도자 또 이 수장이 이탈하는 게 정말 팀으로서 정말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또 앞서 현대캐피탈의 최태훈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놨을 때도 박미희 감독이 조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번 소식을 듣고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죠. 사실 뭐 좋은 것만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본인 관리도 너무너무 더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그 시즌하면서 이제 이 지도자에게 한 시즌을 맡기고 두 시즌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좀 끝까지 맡겨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도 아무래도 동요가 있고 물론 뭐 그 조금 덜한 선수도 있고 더한 선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시즌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소식을 전해 들어서 저도 오늘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후인정 감독의 자진 사퇴 이유로 표면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냈던 건 성적 부진인데요. 앞서 또 박주미 기자가 살짝 이야기를 주셨지만 계속 최하위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 성적 부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는 게 저는 시점이 좀 의아했거든요. 궁금했던 게 성적 부진이 최하위인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한다면 지난해 연말에 그 팀 최다 연패를 기록할 시점에 가장 괴로웠을 거예요. 이 후인정 감독이. 그렇죠. 근데 그때를 잘 넘겼단 말이에요. 팀 최다 연패 신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그거를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 팀이 또 그 이후에도 간간히 올 시즌 물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간간히 강팀을 좀 잡고 이런 모습을 맥없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팬들을 계속 경기장으로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자진 사퇴한다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웠고 그렇다면 많은 팬들도 좀 외부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사퇴한 거에 대해서 외부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궁금했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다 좀 궁금했었고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시즌 중에 팀 최다 연패를 기록할 때도 구단에게 자진 사퇴를 좀 고민을 했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후인정 감독이. 그런데 구단은 올 시즌까지는 좀 버텨달라고 해서 지휘봉을 맡겼고,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이 구단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후인정 감독에게 팀을 좀 떠나줬으면 하는 구단의 기류가 좀 바뀌었고, 어제 구단이 후인정 감독에게 팀을 떠나는 것으로 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의 통보죠. 팀을 떠나달라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후인정 감독도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래서 후인정 감독에게는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하진 않았고. 근데 이제 후인정 감독은 격려와 응원은 감사하다라고 했고 잘 견디겠다. 앞으로 곧 빨리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장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계속 최하위였다는 것이 뭐 정당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는 느낌을 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즌 중간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팀을 내려놓게 된다는 마음이 참 가늠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네.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쨌든 그 지도자를 믿고 팀을 맡긴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상황이 돼도 끝까지 좀 그 책임을 진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게 책임이지 그냥 떠나는 건 책임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회나 그 시간을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수단 동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선수단이 흔들리고 있는 거 맞고요. 네. 맞고 이제 김학민 감독 대행으로 지금 올 시즌 남은 경기 치르기로 했잖아요. 구단의 네. 발표에 의하면 김학민 감독 대행과 연락은 했습니다. 김학민 감독 대행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힘들어한다. 딱 이 표현을 했습니다. 힘들어한다고 했고요. 물론 많이 놀랐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선수들이 그냥 아마추어 선수들 아니고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당장 내일 경기잖아요. 김학민 감독 대행으로 이제 네. 치르는 게. 그래서 잘 수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작스러운 소식, 뭐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이야기 뭐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뭐 프로 리그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또 책임감을 남은 선수단 또 코칭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장 내일부터 또 어떤 경기를 이어나갈지 저희는 또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김학민 감독 대행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또 이렇게 분위기를 추스른다는 게 또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슬러야 또 내년 있는 거잖아요. 김학민 감독 대행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제 스타일이 후인정 감독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후인정 감독이 좀 자유형 덕장 스타일이라면 네. 김학민 감독은 평소 이제 그동안의 선수 생활에서도 좀 스타일이 좀 드러난 게 미디어에 노출된 스타일이 좀 무뚝뚝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인터뷰 때도 말 없고 네. 이렇게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치 생활도 당연히 자리가 좀 나서기보다는 감독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스타일, 무뚝뚝한 스타일, 그리고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팀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좀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학민 감독 대행에게 어떻게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후인정 감독님과 크게 다를 거 없이 이제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좀 특이했던 점이 선수들에게 좀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좀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어떤 색깔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럼요. 없고 네. 또 그 앞에 이제 그만둔 후인정 감독의 그 색깔을 계속 이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뭐 고민스럽겠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동안에 뭐 조용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자기 스타일 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막 네네. 요청을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때 그리고 훈련 때 피드백을 좀 확실히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많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특히 경기 때도 그렇지만 경기 안 뛰는 선수들이 거기서 보이는 게 있으면 자기들에게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 위기를
극복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데뷔도 못했을 거고요. 뭐 여기에 또 갑작스러운 선택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또 어떻게 팀과 또 좋은 케미를 이뤄 나가면서 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갈지 저희 팬들로서는 또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또 앞으로 KB 손해보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발빠른 취재 이 시간 또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주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이 계속해서 승점 획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어간 팀은 어디였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차지완 쪽 이번엔 리시브를 했어요. 오른쪽에서 신호진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여기 스파이크 잭슨 다시 샷. 이야 임동혁 브라드가 뛸 자리가 있을까요? 신호진의 서브 온열 리베로 1대1입니다. 레오와 1대1 포인트를 만드는 임동혁 8대23 레오의 강서브 받아냈고요. 한 번에 돌리나요? 속공으로 바운드 시켰어요. 뛰어놓습니다. 아하 토스가 안 좋아요. 일단 넘깁니다. 언더토스로 임동혁입니다.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좋은 점이 이런 상황에서도 빅킥성이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언더토스로 하면 대부분 높게 올리는 게 정성인데 예. 지금은 낮고 빠르게 올려주면서 브록 라인을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신호진 쪽 신호진의 중앙 백어택 밀려 나갔어요. 1세트 마무리 홈팀 대한항공이 25대18로 1세트를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정성현 리베로 레오의 백어택. 자 사실 1세트 초반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레프트 쪽으로 가는 빠른 C킥 2개 굉장히 경쾌했고요. 예. 또 중앙을 활용한 공격도 좋았잖아요. 본인의 1900 후위 득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말 빠릅니다. 자 리시브 해주었습니다. 신호진. 자 유닛 스파이크 블로킹. 잡았어요. 임도윤 선수의 브로킹. 임도윤 선수가 오늘 브로킹 2개째. 이 패턴 플레이에서는 1대1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안 됐어요. 자 김윤이 받고 누구한테 갈까요? 속공으로 막혔어요. 레오 땡크. 오이더 리베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멈치네요. 한손 센터가 손을 뺐어요. 박원민은 손을 바라봤습니다만 한손 센터의 영리한 플레이. 여기서 범실이 큰 범실이 나오네요. 야 기가 막힙니다. 발등 맞고 오은열 발등 맞고 튀어 올랐고요. 끝까지 5세트까지 끌고 갔죠. 그렇죠. 승점 한 점을 챙겼어요. 성공입니다. 와 김민재가 확실히 돌아왔네요. 차전의 리시브 중앙에서 백어택 신호진 뛰어나왔습니다. 때릴 수가 없네요. 자 신호진부터 스타트. 누구한테 레오 미르나큐랍니다만 넘기지 못했어요. 일단 넘깁니다. 신호진 갑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성공을 합니다. 신호진의 디그 차지완 원식에서 차지완 넘기지 못해요. 2세트 마무리 대한항공 2세트 무려 25대13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신호진의 서브예요. 오은열 리베로 정확한 리시브 시간 정확하게 이번에는 한 선수가 임동혁을 불러들였습니다만 임동혁 선수가 잘라서 들어오는 거 레오 선수가 속지 않고 자 정승근 리베로 리시브 잘 봤어요. 레오의 스파이크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광명호 다시 한번 레오로 레오의 스파이크 버타웃. 두 번째는 성공 17득점 레오. 레오의 스파이크 세트 있어요. 풀었어요. 3세트를 레오의 세트네요. 리시브가 좋은 곽승석 선수가 꼼짝할 수 없었어요. 정한용의 서브 일단 바운드 시켜놨어요. 누구한테? 차주환입니다. 차주환이 3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자 오은열이 맞고요. 한손대 선택은 임동혁 이용합니다만 직선 멈시네요. 지금 나갔어요. 자 이러면 한 점 차예요. 사실 20대21. 자 볼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자 리시브 손세터 임동혁 이용합니다. 임동혁 선수가 결국에는 포인트를 만드네요. 굉장히 좋죠. 그럼요. 덕승의 서브 네트 맞고 리시브 안 돼서 언더터스 갑니다. 차주환 언더를 차주환 이겼어요. 이 범실 크네요. 이건 체크입니다. 크네요. 아, 물론 3명의 브로킹이 붙었고 이를 낼 수 있을까요? 아 리시브 안 돼요. 에이스입니다. 야 짧은 서브 통합니다. 또 단계도 있고요. 자 컨세 리시브 됐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임동혁입니다. 김은빈 대반작점. 김은빈입니다. 한 점 차. 자, 동석이 맞고요. 누구한테?
4연승의 대한항공이 3대1 승리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공격 성공률 62%대 48%로 확실한 우위를 선보였고요. 그 중심엔 임동혁 선수의 양팀 최다 25득점 활약이 있었습니다. 4연승으로 이틀 만에 선두 자리를 되찾은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임동혁 선수가 양팀 최다 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기자계의 센케 우리 박주미 기자는 호락호락하게 이 칭찬만은 하지는 않겠다고요. 물론 성장을 위해서요. 네, 팀을 위해서요. 오늘 임동혁 선수 잘했거든요. 네. 잘했는데 사실 임동혁 선수 하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컵 대회의 사나이. 왜냐하면 임동혁 선수가 외국인 선수와 포지션이 같아서 항상 컵 대회에서만 활약하고 리그에서는 출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많이 출전을 해서 활약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외국인 선수만큼 활약할 수 있다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 선수보다 능가할 만큼의 활약할 수 있다면 이것 정도의 문제점, 보완해야 된다는 약점도 노출했거든요. 오늘 경기 초반에는 정말 상대팀의 레오 선수의 존재조차도 안 보이게끔 만들 정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1, 2세트에는 양팀 최다 득점인 12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56%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하이볼 상황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레오를 네트에 두고 1대1 상황에서 비껴 때리는 모습, 각도를 틀어 때리는 모습, 이게 상당히 한 단계 성장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외국인 선수를 능가하겠는데 에이스로서 거듭났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3세트부터는 상당히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상대 블로킹에 막히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범실도 많았었어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1, 2세트에는 범실이 5개였는데 3, 4세트에는 범실이 9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동혁 선수가 뒷심 부족을 보인 게 올 시즌 기록으로 또 살펴보니까 공격 효율에서 이게 차이가 나는데 1, 2세트에는 공격 효율이 42%인데 3세트 이후에는 34%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선수가 에이스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이런 걸 극복해야지만 대한항공이 오늘 1위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사실 1위 탈환을 성공하고 이걸 끝까지 지켜내려면 임동혁 선수가 활약을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다음 경기가 또 우리 카드인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임동혁 선수가 이 초반에 잘했던 걸 뒷심을 또 부족한 거를 다 극복해야 된다. 이거를 지적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총평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시즌도 참 중요한데요. 임동혁 선수가 이런 부분을 채우게 되면 이제 다음 시즌은 대한항공이 임동혁을 아포짓 상수로 두고 또 외국인 선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성장을 위해서 좀 보완점이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임동혁 선수 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또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면서 또 한 번 승점 획득에 성공했죠. 순위 도약에도 성공했는데요.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연승의 대한항공이 선두로 올라섰죠. 승점 56점. 한 경기 덜 치른 우리카드가 1위와 승점 1점 차 2위가 됐습니다. 3위 OK금융그룹은 연패로 추격자들과 간격을 벌리지 못했네요.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선두 탈환을 노리는 흥국생명과 본배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야 하는 IBK기업은행이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이 60%, IBK기업은행이 40%로 근소한 차이의 흥국생명의 우위를 전망했습니다. 시즌 막판에 접어들수록 각 팀마다 또 확실한 목표가 생길 거고요. 계속해서 희망이 있고 계속해서 정해진 게 없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두 팀 다 간절한 이 경기가 되겠죠. 오늘 그 승률이 60대 40인데 네. 생각보다는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만큼 이 두 팀이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흥국생명이 지금 최근 4연승, IBK 기업은행이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는 비슷한데 아마도 그 한 분이 생각하기에 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흥국생명이 승점 3점을 가지고 오면 일단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밀로우 합류 이후에 4연승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나마 지금 보이는
현대와 경기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분위기는 지금 최상이 아닌가 싶고 이 세 명의 그 삼각편대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레이나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선수 중에 한 명 꼽아라 그러면 레이나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저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어떤 스타일이죠? 이게 지금 이원정 선수가 좀 불안한 감이 네, 있긴 네. 했지만 이 불안감을 잠재운 선수가 바로 레이나 선수인데 오. 이 레이나 선수의 활약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본인에게 날아온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확히 가진 않아요.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본인한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스를 척척 잘 때려내면서 네. 이 레이나 선수에게 득점이 나면서 윌로우 선수는 왼쪽으로 오지도 않아도 돼요. 자기가 왼손에서 가장 잘 때릴 수 있는 곳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잘 때려주고 있고 뭐 김영현 선수야 원래 뭐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이 레이나 선수만 좀 어떻게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상대도 좀 해보겠는데 네. 윌로우 선수의 쫓아가니 레이나 선수에게 더죠. 레이나 선수 막자니 윌로우 선수가 엄브라킹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삼각편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가 이 레이나 선수가 아닌가 싶고 저는 김미연 선수가 좀 더 나와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레이나 선수가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그 4연승이라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요. 또 IBK 상대로도 뭐 계속 이겼기 때문에 네. 더 그 자신감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공은 둥굽니다. 아, 그럼요. IBK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네. 남들이 다 우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야말로 기회잖아요. 그럴 수 또 있죠. 가장 잘하는 팀이 이기고 나면 네. 또 분위기 상승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저희 스팸들은 이 흥국생명의 우위를 점쳤지만 아주 근소한 우위였습니다. 이 공은 둥근 이 두 팀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볼까요? 김학민 감독 대행 체제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KB손해보험이 현대캐피탈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대다수의 스팸이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감독 대행 간의 경기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KB손해보험은 좀 분위기가 추스러지지 않았다고 봤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감독 대행들끼리 맞대결이 V리그에서 역대 9번째거든요. 그래서 감독 대행들의 지략 대결도 좀 관심이 있게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으로도 좀 살펴보니까요. 팀 항목별 순위에서 득점 부분에서 현대캐피탈이 1위, 그리고 KB손해보험은 7위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 대결에서 보면 현대 쪽으로 기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공격 대부분 지표에서 KB손해보험보다 현대캐피탈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공격면에서 아무래도 아흐메드 허스봉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현대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승리 요인을 뽑아보자면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에 KB 상대로 4경기 전승을 이뤘거든요. 이긴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 것 같고 또 여기에 최근 분위기 역시 또 중요한데 네. 5연패에 빠진 KB손해보험보다는 5라운드에서 3승 1패로 현대캐피탈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좀 더 든 것 같고 또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KB손해보험은 감독 교체라는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겠죠. 이 측면에서 김학민 감독 대행은 좀 여기서 지도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이 측면을 현대캐피탈은 좀 파고들어야 되겠죠. 네. 이게 또 승부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애 해설위원님 약간 베테랑으로서 혹시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초보 이제 지도자에게 할 말이 혹시 상황을 있으신 건지. 거쳤는데 현대캐피탈은 이미 이제 안정이 돼서 네, 가고 네, 있고 저는 이제 내일 남자 경기를 좀 보고 싶은 이유가 김학민 코치 감독 대행이 네. 이제 첫 경기를 나가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준비를 많이 해도 힘든 그 자리가 힘든데 여기 뒤에서 지금 앉아 있는 것과 네. 벤치에서 있는 것과 5걸음도 안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생각이 멍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그 벤치에서 보자는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좀 잘 보자를 하고 좀 그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서 저는 네. 내일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 전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하루의 네네. 루틴이 완전 달라지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만큼 또 김학민 감독 대행의 모습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V리그 역대 9번째 감독 대행 간의 맞대결
경기는 저희 KBS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5라운드 맞대결 6시 50분부터 이기호 캐스터와 윤봉우 해설위원이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KBS 스포츠에서는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중계해드립니다. 개막 첫날 바로 2월 16일인데요. 오전 10시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남자부 조별 예선 1라운드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